여기까지 나와서 사진 찍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오늘 모처럼 전라북도에 와서 기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장에서 국민들이 분노의 함성을 외쳤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하루빨리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인용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정이 중단되고 마비가 돼서 경제가 어렵고 또 다른 한편 AI가 전국적으로 창궐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는 자주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창궐 속도가 아주 빨라서 정치가 중앙정치가 제대로 민생을 살피지 못한 것이 AI 확산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안정, 또 올바른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AI가 하루빨리 잡혀서 민생 주선 농가가 안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흘 전에 동아시아 미래재단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처한 이 위기를 이때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정치의 새판을 짜고 나라의 틀을 바꾸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빨리 끝내고 군권을 이룩하도록 하자. 거기서 새로운 나라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내고 또 나라의 정치 틀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이를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그 이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와서 전주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합니다만 북콘서트는 그 자체 북콘서트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7공화국 새틀짜기의 한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국민주권 개혁회의 앞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돌면서 이 개혁회의 운동을 펼쳐나갈 생각이고 그 첫걸음을 전라북도 전주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이따가 그 북콘서트에서 그 낭독할 전국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이따가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전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 입장과 소신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네.
연합뉴스 송기자입니다. 네, 추운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닙니다. 일단 뭐 가볍게 좀 호칭을 네. 강진일기 저자라고 해야 됩니까? 민주당 전 대표라고 해야 뭐 됩니까? 아무개나 부르셔도 됩니다. 흔히들 뭐 손대표 이렇게 부르니까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헷갈려요. 예. 그 개헌 세력을 규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걸 네. 창당을 좀 염두에 두신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세력화를 좀 하실 건지 좀.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패권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 세력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이 강진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이 땅에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저의 정치적인 소신입니다. 다만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전국이 아주 거대한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에 넘어가게 된 마당에서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나라의 정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다. 개혁 세력이 뭉쳐서 새로운 주체를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의 정당화는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정당화의 가능성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닿지 않고 있다. 닿지 않고 있다고. 예. 닿지 않고. 닫아놓지, 열어놓고 있다. 네. 친구 이병환입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개혁 세력과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예를 예.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와 혹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친박 그룹이나 이분들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비박 그룹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개혁 세력 범주 안에서 같이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거 한번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어제 문재인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국이 좀 더 안정된 후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입장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개혁 세력에서 지금 아까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을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예, 그렇게 지칭하죠. 예. 그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도 개혁적인 그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친박 세력 또 그 새누리당의 자체 내 패권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소신이 눌려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가 지금 당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충분히 그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개헌이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광장 시민들의 함성은 그 박근혜와 최순실 이런 그 국정농단에 대한 항의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이런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행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습니다.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지 대통령의 권한도 뺏겨 있고, 그래서 그 절차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의 함성은 다른 한편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에서 보여지는 이 수다한 국정농단, 그 틀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제왕적 특권, 이것을
헌법에서부터 뿌리 뽑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해야죠. 지금 우리는 거리의 함성을 시민혁명, 촛불혁명 또는 촛불명예혁명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이 뭡니까?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시민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팻말 뭐였습니까? 이게 나라냐 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을 열어가는 것이고 7공화국을 열어가는 데는 헌법 개정이 필요 조건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헌법 개정 논의는 수년간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있어 왔습니다. 헌법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책자로 나와서 팔리기도 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헌법 개정 지금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 판결이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판결이 나와서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헌법 개정을 하되 헌법 개정 논의된 것이 바로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요 정치권을 좀 멀리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한때 문재인 대표하고 이렇게 이강구도로 가셨던 분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강구도는요, 제가 정치를 떠나 있었던 것이 벌써 1년이 넘는데, 그리고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온 것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제가 정치를 다시 하는 것이 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 만큼 이제 그러한 국민들의 동의가 차곡차곡 쌓여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 말씀하셨는데 요즘 개헌 방법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분권형 지방분권도 있고 이원집정 문제도 있고 내각적인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것들을 갖다가 몇 달 안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를 뽑아낼 수 있겠느냐. 또 이게 또 정치 엘리트들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면 87년 시대도 너무 급격히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헌법 개정 7공화국을 열려면은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서 차분히 정부에서 한 10년 논의하자고요. 아니 국회 차원에서 국회 논의해서 이게 서너 달 사이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동안 우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벌써 국회의장만 하더라도 의장 전 사람들이 다 헌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게 벌써 몇 대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서너 달이 짧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도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민혁명의 시기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 권력 구조와 관계해서는 우선 딱 한 가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뺏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뺏으면 그 다음 뭐냐? 이원집정 제도가 되거나 또는 내각제도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식의 내각제도, 이것이 정치적인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는데 가장 좋다. 또 정치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차를 줄이는 데도 가장 좋다. 다당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도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87년 대통령 직접 선거에 대한 요구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헌법에 조화를 시킬 건가,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헌법이 일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에서 계속 그 입당 제한안을 계속 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선을 같이 치르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의 구도상 국민의당만으로는 이 대선을 잘 치를 수 없다고 좀 판단하는 배경들이 깔린 것인지 다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국민의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역풍저럭풍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적절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신년도가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 정치에 빅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겠는가 하는 이런 논의들이 있고, 국민의당은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당만으로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이런 내부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화 과정도 있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의 그 출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신년 초가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 커다란 빅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국민의당도 일단 분당 내지는 이런 것도 좀 내다보고 계시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 삼지대로 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인지. 국민의당에서는 우리가 제3지대니까 우리한테 다 들어와라 이런 건데,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세력을 열어서 거기에 국민의당이 같이 참여하고 통합이 되는 것이 길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정치 정계 개편의 논의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럼 손 전 대표님은 앞으로 진행되는 정계 개편에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실 생각이신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주권개혁회의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주권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제대로 열어가는 그러한 정치 세력, 그것을 지금 기존의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 또 패권 세력을 뿌리뽑고 개혁 세력으로 뭉치자 이런 취지입니다. 대선 출마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요? 아니면 누군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민주권 시대의 개혁 세력을 모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그 개혁 세력 말씀하실 때 아까 새누리당에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민 주권을 지향하는 개혁 세력은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 세력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개혁 세력을 얼마나 모았고 언제까지 모을 예정이신지. 국민주권 계획회의에 대해서 얼마나 모았느냐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단 저와 같이 정치적인 입장을 해왔던 분들, 그 시민사회 세력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당에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그 정당에도 있고 할 테니까 이런 세력들을 새롭게 7공화국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실체가 있는 건가요? 국민주권 계획 회의는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죠. 예. 반기문 총장도 같이 오시고 하실 계획 생각도 있어요. 반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반 총장도 앞으로 귀국하면은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럼 새로운 신당 창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정당에 뭔가 이렇게 합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아무래도 취할 것 새로운 같습니다. 세력을 만들어 가니까 새로운 정당 체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당 체제로 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열어놨다고 하셨으니까 국민주권 계획 회의가 예. 앞으로 신당이 될 것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그런 정치 세력화, 정당화의 길을 닫지 않겠다, 열어놓고 있겠다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지역 편차 얘기하시면서 변론하시면서 호남 속의 전북을 강조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남 속의 전북이 호남 속의 전북이요. 전라북도 위치가 참 어렵죠. 호남이 다 어려운데 전라북도 특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새만금만 해도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새만금인데 뭐 물론 많은 진전이 있고 뭐 그 제방을 다 쌓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새만금 그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지원이 따르지도 않고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전라북도의 위치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 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라북도와 같이 도세가 약하고 또 경제력도 약한 이런 데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편차에 관해서는 독일과 같은 정당 명부식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여기서 바이에른주 같으면은 기민당과 연합하는 사회민주연합이 전적으로 바이에른주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편차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영남의 더민주나 국민의당 또 호남의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은 차지한다. 이런 식의 정계 개편 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1차적인 목표는 7공화국을 여는데 동의하는 개혁 세력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 집결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정치 조직이나 정치 집단의 목표는 정권 획득을 통한 가치 실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지난번 대선 때는 저녁이 있는 삶이었고 그러면 그 시즌2는 뭘까요? 이게 지역 분권의 무게가 실린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재벌 대기업을 개혁하는 나라가 될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우선 생각하는 것은 특권, 기득권, 패권 세력이 없는 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하튼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건
이원 집정부제가 되든 또는 별로 생각할 결론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의 어떤 지금 예산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무소불위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법권 이런 것들을 빼거나 제약을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대통령의 폐악을 제거하는 이러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 세력의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번 그 과정에서도 보았고 청문회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재벌의 폐해,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재벌과 대기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파를 줄이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소득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생산의 기반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은 개혁의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업을 줄이고 특히 청년 실업을 줄여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일의 세대에게 우리 사회가 나에게 희망을 준다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따가 북콘서트에서 낭독을 할 전목도민께 드리는 글을 여러분께 참고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대표님께서 이번에 트위터에서 10주년 기념 행사하시고 난 다음에 글을 읽고 법안체 평등이나 정의가 없는 세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이 대칭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대칭이동에 부정적이라는 그런 통계 뭐에 평가가 부정적이라고요? 계층 이동에 예. 부정적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 그 국민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이러는 것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한 기회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재명 시장이 얼마 전에 본인은 사법시험 중지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예전에 로스쿨 도입 당시에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장님처럼 최소한 로스쿨 정원의 10에서 20%는 아니라도 그런 일반인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런 의사를 좀 공개적으로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 아주 중요한 논란의 거리입니다. 저는 로스쿨이 저희 가진 사람들의 교육기관으로 자꾸 전락이 되고 로스쿨 출신만이 사법인이 법조인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법시험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